강남 빌딩 얘기 좀 하겠습니다. 빌딩. 네, 비김태희가 1년 만에 오. 520억 빌딩을 1,400억에 매물로 내놨답니다. 저 그거 타이틀 봤어요. 맞아요. 네, 내놓은 거는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내놨을 리는 없고, 부동산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개사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가 시세가 맞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내놨을 테니까. 근데 1년 만에 빌딩을 내놓았구나.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500억이 이렇게 차익을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한 게, 이게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처럼 소위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구분 건물이 아닌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금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제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뭘로 평가가 되냐면은 매달 나오는 임대료가,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익이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평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한 1.5%, 뭐 1.5%에서 2%가 채 안 되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시장의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1.5% 정도 되니까 뭐 1년에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만 나오면은 그 건물이 100억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면 거꾸로, 그러면은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통상 이제 소위 선수들은 이걸 사서 싹 리뉴얼을 해요. 임차인을 다 이제 나가게 하고 싹 리뉴얼이 된 다음에 새로 넣는데, 임대료를 조금씩만 올리게 되더라도 그걸 합쳐버리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좀 전에 말한 100억짜리 건물을 임대료가 1년에 매출이 이제 1억 5천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3억이라고 치면 이제 2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같은 1.5%의 수익률이라면은 그 건물은 가치가 바로 20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의 이제 그 임대료나 수익이 그렇죠. 2배로 뛰면 건물 가치도 2배로 뛰거든요. 네. 야,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1억 5천짜리 3억으로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요건이 있을 텐데, 특히 약간 건물이 요지에 있는데 좀 낡았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리뉴얼해서 가치를 확 올리는 게, 단기적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비가 요거 지금 내려왔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하고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랑 김태희 부부가 이 건물을 사면서 세입자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도를 할 때 매수인들이 그냥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임차인들이 다 명도가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입주자들을 다 비워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깨끗하게 비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상적인 거래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가 된 다음에 싹 리뉴얼을 해서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920억에 사서 1,400억, 1,500억이니까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920억을 1,400억이면은 65%, 약 66%로 1년 만에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 최근에 뭐 한 1, 2년 동안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20억 된 거 금방이었잖아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66% 올라갔다고 하면은 16억 6천.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16억 6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다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요즘에 다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갔지. 2배, 3배씩은 다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 세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가치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론상으로는, 왜냐면은 은행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대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2%였는데 5%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2배 하고도 반이 넘어갔는데 부동산 수익률은 그냥 1.5%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은 이제 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 금융 상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올라갈 때 그거를 맞춰주려면, 수익률을 맞춰주려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려면은 이 수익률도 올라가줘야 돼요. 3%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좀 어려운데 지금 경기는 좀 더 침체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어려워진다는 게, 금리는 올라가니까 부동산 수익률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결국 부동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대료를 바로 올려서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공실이 막 늘고 있다, 막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코로나가 2년, 3년 차 접어들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동산 수익률도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